지금 저는 주로 불평등하고 생태전환 교육하고 이제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제 이제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에 했었던 거하고 좀 들으신 분들은 약간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 틀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 못한 거는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 책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전 연도에 했던 책이 이 책이고요. 이 보고서고요. 학위심시라본 출판사에서 계속 내주고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 새 학교 이야기는 이제 대한학교, 그 다음에 여기 강화도에 있는 학교, 공교육 등등에서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이제 문제점은 뭐였는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문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교육 원리가 뭐냐 이걸 갖고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했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다음 달인가가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이게 교육농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주이긴 하지만 다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모임이 시작된 거는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거슬러서 쌓아놓은 이런 문명들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파발 통문식으로 이 출판사에 아는 이메일링 리스트로 전부 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다 교육자들한테 보내서 우리 다음 달 풀무학교에서 만나자. 홍동에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국에서 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미래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이 농사의 경험, 농적 경험을 어떻게 모든 교육과 연결시킬 거냐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모임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 어떻게 하면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런 생태적인 경험들을 하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지금 이어오고 있고 이제 이게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용 2.0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번에 성미산학교, 홍동마을 등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각각 교수들이 하셨던 실천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 책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책이 요건데요. 그 생태문명의 전환 원리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4장이었는데 요 한 장만 보고 뒤에는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교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고 생태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오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게 요 세 가지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도 그래요. 시골에 이제 도시가 아닌 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생도 그렇고 마을에 있는 학부모도 그렇고 텃밭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다 밭이니까요. 근데 이제 도시라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일종의 무리를 지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무리짐의 형태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축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제 생태 문명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토론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생태 문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명이라는 게 인간이 아닌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장해 온 게 이제 문명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종의 야지가 들이 밭이 되는 과정은 일종의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이런 식의 끊임없이 어떤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에게 효율적인 방식의 삶의 방식이 제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일종의 전환되기 시작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구조화된 게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도시 모여 사는 것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읍내 시장 도읍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사는 삶의 형태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으로 주어진 어떤 본능 같은 건데, 근데 이 자본주의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강화된 도시라는 방식이 가져온 일종의 반생태적인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어떤 담론으로서 도시농업이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독일에서도 뭐 독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연방제 국가인데 교육기본법의 제1조, 우리는 민주시민교육 홍익기간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지속가능성이 일종의 교육의 최종 목표예요. 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생태적인 경험들과 다른 도시 안에서의 농업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화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도시 농업이라는 나름대로의 영역들이 이제 발달해 오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도시 안에서 어떻게 생태적인 감각들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완벽하게 이 도시를 리와일드해서 뭐 재자연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여기 안에서 생태적 사고를 갖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써왔던 글들이 도시 안에서의 농업이 갖는 교육학적인, 생태적인, 전환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의미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지금 여기 다 나와 있고 이제까지 활동해 오신 것처럼 도시 안에서의 대사를 먹고 또 버리고 회복하는, 그러면서 순환으로 바꾸는 일종의 장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에너지의 문제, 물과 토양의 문제, 시멘트로 다 덮여 있으니까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어떻게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를 도시가 완전히 다 장악하지 못한, 그리고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자연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도시 안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전환적인 의미라는 건 뭐 적정 기술을 포함해서 생활 기술이 어떤 제도의 변화로 번역되는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공유제를 훈련한다든가, 뭐 여기는 공동체 텃밭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시험대라는 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탈석유 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뭐냐면, 뉴스도 보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전도사들은 다 기업 오너들이에요.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생태 에너지 기술로 넘어가서 지구를 구하겠다. 그래서 투자하고 돈 많은 기업인들이 하고, 그러면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기존의 석유 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럼 이분들에게는 정의로운 일종의 생태사회, 탈탄소 사회로의 산업구조와 문명의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나에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서울에서 따릉이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는데, 이 따릉이가 굉장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굉장히 도시에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저녁이 되면 한 10시, 12시 되면 어느 뭐 지하철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는 지나치게 자전거가 많이 모여 있을 거고, 또 어느 쪽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세팅해 놓는 사람이 밤에 움직이는데 트럭을 끌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라면, 그럼 이분들에게 생태 전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의미에서의 전환이 그들에게도 또 다른 좋은 일자리와 인간적인 삶으로 가야 되는 시험대가 동시에 고민될 수 있는 전환에 대한 의미가 이제 번역되는 곳이 도시농업의 고민일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하고 있는 작업들은 교육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을 조직하고 배우는 교육과정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시스템 사고, 내가 어떤 문제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고와 민주 시민교육.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학계의 공통의 워드가 사회 정서적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서적인 위기라는 거의 핵심은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한 30%면 70은 관계가 단절된 거.
단절인데요. 이 관계의 단절이 점점 심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저출생이 있고, 저출생의 원인은 부모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 월급 갖고 안 되니까 라는 측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른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어느 나라나 여성이 피임법이 발달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존재에서 나도 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만큼의 사회적인 돌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가 하나 있고, 근데 사회적인 돌봄을 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그 성공회대학교 평화교육을 하는 고병건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라도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 집과 같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너무 시설 돌봄을 좋게 만들어서 조기에 아이들을 맡겨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돌봄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기에 사회생활을 하면 정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주 양육자와의 생활이 적어도 한 5살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그때의 친밀성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계속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계속해서 사회적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게 ADHD나 이제 ADHD가 AD와 HD로 나누면 주의력 결핍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뭘까요? 이제 오늘은 준비를 안 했지만 일종의 2004년, 2006년인가 이 그래프를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정점으로 치닫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올해 3월 달부터 핸드폰을 이제 뺏게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심지어 프랑스나 호주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틱톡이나 유튜브에 노출된 학생들이 수면 장애와 자기 전에 일종의 과다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게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누군가에게 노출시키는데 진짜 나는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이 겹쳐져서 사회 정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와 이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몇 가지의 단절들이 있죠. 하나가 구체물을 만지는 경험입니다. 만지고 조작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집안이 이제 교육자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은,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풍금을 안 치지. 이게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야, 요즘에 학교는 말이야, 다 전자피아노로 한다며? 전자피아노 이런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보는 신규 교사들 어떨까요? 네, 다 모든 것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모니터. 자, 클릭하고 따라 불러,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관계가 사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접촉의 접촉에 대한 감수성이 무지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타자의 폭력적이고, 모든 걸 제거하면, 싫으면 나가면 되고, 기분 나쁘면 제거해버린다는 생각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저희 학교 앞에도. 은행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요, 빨리 나무 베어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새가 와서 앉고 소리 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새 못 오게 나무 잘라주세요. 이런 식의 것들. 고양이가 돌아다니니까 일종의 주지 마세요, 밥을. 이런 식의 것들을, 이런 식의 폭력, 타자에 대한, 사물에 대한 폭력, 일종의 나와 싫으면 내가 나가면 되고 제거하면 된다는 의식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들이 사회 정서에 이제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서로 얽힌 존재로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함께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행위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진짜 학습은 몸과 정서의 학습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수업은 뭔가와 뭐를 연결시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썼던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책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네. 좀 이건 적어놨으니까요. 네. 읽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새로운 시대가 들어서면서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이번에 그 옛날에 피로사회를 지었던 한병철 씨가 또 김영사에서 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냈는데, 이제 그게 시몬유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신과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공통으로 지켜야 되는 의례가, 공동체가 없어지면서 함께 지켜야 될 공동의 의례가 다 사라졌습니다. 학교도 다 이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서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교 안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전체 학년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냥 각 반에서 진도 나가고 끝나는 거고, 이런 식의 서로 간에 환대를 하면서 이런 뭐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장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고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정보를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답을 다 해주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감님한테 물어봤던 게, 그거는 좋은 답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은 질문만 한다. 계속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질문만 한다. 근데 진짜 중요한 능력은 질문하고 질문 안에 오래 머무는 능력이다. 질문 안에 머물 줄 모른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답을 바로 안 주면 막 짜증내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했듯이 사물이 없어져 보니까 속도 효율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어떤 내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물들과 접촉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하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그 버티는 힘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아이들이 그 텃밭에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가능성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잘나고 해도 1년을 앞당길 수는 없거든. 이 순환의 주기를. 씨앗을 오늘 심었는데 내일 그건 안 돼. 그냥 그 주기라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버텨야 되는데, 그것을 버티는 힘이 매우 취약합니다. 아이들은요. 지금요.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어떤 것도 있냐면, 선생님들,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유튜브의 속도가 1.5배속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5배속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어도 다 자는 겁니다. 그 속도가 계속해서 엄청 빨리 말해. 이런 식의 것들인데, 내가 어떤 것들을 버티면서 가는 이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로의 어떤 이제 너무 빨리 간다는 건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느리게 간다는 건 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저도 텃밭 농사하면서 또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들의 감사와 은혜를 통해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내가 100% 날씨를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바람과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아무리 식물을 잘 키우려고 해도 동시에 나는 흙을 잘 돌보는 걸 통해서만 일종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지, 내가 직접 식물을 키운다고 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일종의 어떤 농사를 하는 과정은 일종의 하나의 식물이 자라는 여러 가지의 관계들을 동시에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육의 목표를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돌보고 먹이는 실천으로서의 교육의 목표를 이제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모든 생명체들이 돌보고 먹이는 삶의 근원. 그래서 지구가 항구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알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물과의 관계, 내 몸에 대한 이해, 시간 속에서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교육의 생태적인 전환에 대한 비전을 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고 먹이는 삶의 근원으로서 지구가 항구적인 균형을 이루고 생명체가 더불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 행동하는 것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하는 것. 이렇게 했고, 이것의 핵심을 저는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논과 밭이라고 봤습니다.
논과 밭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아까 드린 것지만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도시의 게릴라들인 거죠.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의 자본주의의 최첨단의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도시 안에서의 어떤 면에서는 그 잃어버린 생태적인 감수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활동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사회 전체가 아마 점점 더 외로우실 건데 사회 전체가 그 자본 이윤 중심으로 자본, 이익,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공모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개인의 삶으로 그리고 혼자의 실천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힘으로 묶여야겠다 해서 나왔던 논의들이 반공모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접근이 개별 교사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의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교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주제도 융합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생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와 역량을 길러야 되고 공감과 신뢰를 기반하고 하면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그 학습 과정에서 잘 성찰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들로 교육학에서는 계속 논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반생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인식하게 만드는 낯설게 보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길러야 되고 행동을 통한 일종의 변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다음 주에 공주대학교에서 전교조 참실이 있는데 거기에 생태분과에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가 그 생태문명과 관련돼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의 실천을 되돌아보는 얘기들을 하나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실천에 대한 비판은 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의 인식은 이런 거죠. 뭐 학교 안에서 생태전환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을 늘려라.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늘려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늘리라고 해서 다 배우게 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고 그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있는 삶의 공간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모를 인식하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냐면 제가 기상청에서 하는 워크숍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똑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더라도 어떤 분들은 기후위기의 문제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해결책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종의 더 성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성장 지상주의를 일종의 탈성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 지구가 또 하나의 지구가 없다면 성장을 멈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탈성장에 기반한 기후위기 담론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기술로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그래서 기후 정의 담론과 기후 과학 담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기상청은 어쨌든 없애면 되는 거니까 기후 과학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천호 박사가 그래서 잘린 거 아니에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후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탈석유도 할 필요는 없죠. 석유에서 채굴되는 부분의 탄소만 줄이면 되고 또 하나는 배출되는 가스에서 나오는 일종의 탄소만 기술적으로 통제하면 되고 그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일종의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담론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가서 싸우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체험학습 신청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레타 툰베리는 사실은 기후 파업을 한 거지 체험학습 신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지만 나는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직접 행동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우린 그럴 용기가 전환에 대한 생각은 없이 더 많이 가르치고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기후과학에 매몰되지 않는 기후정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하고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마 여기 그 재물포 고등학교가 어디 저쪽에 있잖아요. 그 재물포 고등학교가 그 지금 이제 송도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서울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서울이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로 학교를 옮겨요. 고등학교들이 사립. 왜 그럴까요? 최근에는 가톨릭대학교의 대학로에 있는 동성고등학교가 송파에 땅을 사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왜 그럴까요?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학생 수가 없어요. 단일 학생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데 또 그쪽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일단 새로운 학교로 왔으니까 일종의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고 또 좋은 학생,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와서 또 좋은 대학을 가면 이 학교에 대한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적인 정의가 반공모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들은 인천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일종의 모든 집중이 다 송도로 되는 거고 제주도에 갔더니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서귀포시가 교장이 복수교장 그러니까 40학급 이상이 되는 근데 제주시는 굉장히 적고 제주시만 조금 나가면 다 한 학년 한 학급밖에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물포가 계속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학생들의 인구들을 빨아들이면 나머지의 도시들은 소멸된다는 건 알지만 자본주의는 도시 안에서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고 그 집중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고밀도로 모여 살게 만들고 그 안에 편의시설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학생 수가 줄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더 이상의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생태적인 균형의 관점들이 한 도시 내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공동체 연대도 하고 이런 식의 생태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사고를 연결시키면서 교육체제 내에서 반생태적인 사고가 강화되는 것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승리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가들도.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교육농 하면서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또 어떠냐면은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나이 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씩을 심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은 다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이 70~80%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서 읍내로 고등학교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또는 대도시로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의 농적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교사 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흙 묻히는 걸 싫어해요. 더러워하고. 그러니까 내 손에 손톱 끼고 흙 묻히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틈을 메꿔주는 게 뭘까요? 교육청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재배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르고 물 주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니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 그룹들이 있고 선생님들은 와서 자 봐봐 하고 심고 뽑고 그러니까 그 심고 뽑는 이 과정 안에서의 일상의 관찰과 공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고민됐습니다. 아까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학교로 넘으면 학교는 국가 도시의 또 축소판이기 때문에 반생태적 곳에 거의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을과 관계를 가져야 돼? 우리는 뭐 똑같은 교과서 나가는 거고 마을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점점 반생태적인 구조, 교실, 학교가 학생이 관계를 맺는 방식, 책상에 앉아 있다가 시험 공부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고요. 유치원 학생들 보면 제가 유치원 병설 유치원 원장이기도 한데 어린이집에서 오면 안전을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아요. 들어오면 건물 안에 계속 있다가 그냥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밖에 나가서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학교 운영 쓰레기에 대한 문제 없고요. 폐기 과정, 조명, 전자기기, 종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 소비와 낭보가 당연한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쭉 공부하다가 여전히 6학년 2학기 사회책을 보면요. 1학기 1단원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2단원이 경제의 발전이에요. 1단원에서의 주인공은 이한열 뭐 이런 민주화 운동 60 이런 거죠. 1단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켜온 위대한 역사를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박정희입니다. 와, 우리가 말이야 이 폐허에서 이런 성장을 거쳐서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 학생들이 이제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데는 이쪽, 나라를 발전시킬 거는 박정희고 이렇게. 그리고 나를 먹여줄 사람은 그래도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박정희 후예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이런 식으로. 뭐 아까 경쟁 중심의 반생태적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텃밭이 그래서 제가 이제 텃밭이 아마 공유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두 번째 나오는 책에서의 앞부분에서 쓴 책이 텃밭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텃밭이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점 강화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까 그 신에 관하여라는 시몬 르베이와의 대화를 쓴 그 한병철이 했던 얘기는 아까 재밌는 문장은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신을 바라보는 인간이 사라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점점 그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삶의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을 끊임없이 유예시키는 존재들이 도시 텃밭 활동가나 텃밭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흙, 씨앗, 물, 햇빛 어떤 추상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과 접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속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한 문장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간적으로 느려지고 공간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텃밭으로 놓고 보면 공간적으로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의 사물들과 관계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제거할 거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시간 안에서 버틸 거냐. 이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한강의 건축물에 올인하는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거긴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한강에는 뭐 이해관계자들이 없잖아요.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 둥둥 섬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생태적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문화재 검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갈등과 조율의 과정이 없으니까 속도가 안 난단 말이죠. 뭐 하나 세우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삐까번쩍하게 그랜드 이제 딱 플랜을 세워가지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그 건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과 냄새, 질감을 기다리는 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는 세대들은요, 칠판의 낙서의 경험은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칠판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런 냄새, 질감, 이런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 놓고 다 없애놓고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려식물 기르기. 반려식물. 근데 반은 다 죽여요. 반려식물 기르기. 이게, 네. 화분에 물 주기는 반려식물. 그 다음에 작물 주기에 맞춘 관찰하고 왜 죽었는지, 뭐가 됐는지, 어떻게 꽃이 폈는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파종하고 관찰하고 어떤 수확해서 나누는 어떤 규칙을 일종의 이런 흐름들이 되게 중요한 흐름들인데 이것들이 학교 안에서 점점점 아마 텃밭 빼고는 이제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식교육만 너무 해서 체험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모든 게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를 체험해서 만들어가는 경험을 딱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리는 애도 있습니다. 나 이거 어린이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버리고 안 가져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경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제가 이제 그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네 키트 그러니까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만든 일종의 키트인데 이 키트가 뭐냐면은 모든 게 일회용품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 실과를 만드는데 5,000원을 6,000원을 주면은 중국산 키트가 오는데 망치까지 일회용입니다. 봉지를 딱 뜯으면 뭔 망치 사포 딱 들어있어서 딱 해서 못 딱 뽑고 망치까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체험이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뭔가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를 신고 뭔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한 학생을 제가 이제 그 아까 말했지 멈추지 못하는 학교 작년 10월 달에 낸 책에서 제목이 뭐냐면 사회가 빠를수록 학교가 느려져야 한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버틸 수 있다. 근데 사회가 빠르니까 지금 교육감님들도 그렇고 학교는 더 빨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인공지능 따라가야 되고 빨리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흙을 만지는 손이 생각하는 바닥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흙위에서 뭔가를 만질고 조작하는 이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과자 뭐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바로 아우 더러워 이래서 그럼 너 더러운 거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건 네 자유인데 그건 네가 먹던 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묻지 않는 거는 씻어서 다시 먹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굉장히 더럽다라는 인식이 뭐를 묻으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장소의 리듬 그러니까 어떤 한 평의 느린 시간이 그 안에서 어떤 작물의 주기를 따라 시간이 변하는 거 파종하고 수확하고 나누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이런 의례가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서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주기별 순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텃밭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또 땡땡 쳐놓고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텃밭은 뭘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키워드로 묶인 게 이 5가지였어요. 감각, 시간, 관계, 장소, 기록. 그러니까 감각하게 하고 시간을 알게 하고 관계, 장소, 기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각이죠. 네, 냄새, 질감, 기다림 과정. 내가 되게 싫어하는 냄새들도 그 텃밭 안에서 있고 그 냄새들 그리고 어떤 걸 만지면서 느끼는 질감, 그다음에 기다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촉각과 코의 기억으로 개념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때문에 퇴화되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쓰기하고 그래서 요즘에 학교마다 부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필사가 엄청 부활하고 있습니다. 필사. 따라쓰기. 학교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너무 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사가 막 부활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그런 천천히 따라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지는 거죠. 근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실제로는. 가서 옷 버려도 돼. 이래 놓고 그냥 흙만 넣어놓고 심기 전에 만지작거리고 하는데 그냥 1시간 내내 주물러거리는 아들도 있고 저희 학교 앞에는 구조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간 조그만 턴론 하나도 만들었는데 깊진 않습니다. 거기 가서 맨발 벗고 하라고 하니까 맨 처음엔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모는 안 신고 하루 종일 노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가 사물과 접촉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선생님들은 1년 안에 교육과정이 1년으로 단절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농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일종의 1년 살이도 하지만 일종의 그 다음까지 연결되는 순환을 배웁니다. 씨앗의 순환, 계절의 순환 또는 이렇게 퇴비나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배출해낸 어떤 것들에 대한 순환. 그러면서 이 자연이 계속해서 순환해 나간다는 걸 배우고 그 순환인다는 건 반복과 기다림이고 반복되는 걸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늘 새로움만 찾고 기다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생명을 지속시키는 게 실제로는 느리고 반복적이고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면 결과를 쭉 가는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순환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파종하고 관철하고 돌보고 뭐 서로 나누고 최종화하는 이런 주기, 이런 식의 것들을 학생들이 이 안에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저희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텃밭이 나가서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퍼머컬처에 관심이 많아서 퍼머컬처 밭 디자인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일부를 팔아서 다시 그 이제 그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학생이 누구와 만날 거냐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준다는 건 새로운 관계를 이제 그 구축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뭐 균류부터 시작해서 그 토양 뿌리와 관련된 뭐 위로는 날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흙과 관계된 여러 가지 균류와의 관계까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협력과 혼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의식을 배우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일종의 연결과 관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단순히 수확해서 따먹는다라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추구하시는 도시농업을 하시는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텃밭이 그 우리 가족에서 수확물을 길러 먹는 일종의 텃밭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도시농업에서의 텃밭은 공동체 텃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학생들이 이 안에서 공유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것이 하나의 빈 땅을 공간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로 만들어놔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종자, 퇴비 뭐 이제 저 최종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어가기 위해서 시간 하나씩은 남겨서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의식도 치르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계속 그 뭐 해마다 학교 안에서 시작할 때 뭐 신홍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관계들과 우연히 찾아오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이제 하고 이제 쭉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성장한 것을 기록인다는 건 관찰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자기 성장에 대한 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열시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독일 포함해서 그 이탈리아야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는 주도권이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교육청과 구청 여기는 인천 여기 무슨 남동구청인가요? 남동구청과 여기 교육지원청이 분리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를 발령내고 이런 것들 다 구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거냐면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거야만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청은 가면은 전부 다 그냥 구청의 역할을 하는 교육청? 뭐 이런 식의 이제 역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돼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밖에 있는 활동가들이 학교 안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하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지역 자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서 설계한 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공동체 텃밭이 굉장히 마을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아틀리에가 돼요. 일종의 하나의 미술관처럼. 그래서 작품들이 계속해서 진열되어 있고 부모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이런 마을 공동체 텃밭을 하는 분들이 초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초기에 생태적 경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이분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프로그램도 그렇고 너무 좋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생들이 그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구자마을에서 그 당근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구자 당근을 주제로 막 볼로냐 전시회 그림책도 막 내고 이런 식의 것들을 보는데 그쪽에서는 약간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마을, 그런 외국에서의 모델들이. 이제 도시가 될수록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활동과 도시 텃밭 하면 뭔가 약간
신도시가 아닌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버려진 곳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게 좀 이상한 접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도시 텃밭을 하는 것들은 이거 운명이 저기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그러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잘 꾸며놔서 한쪽 예술가들이 꾸미는 것처럼 텃밭으로 다 조장해서 키우면은 그걸 갖고 좀 더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한 브랜드로 이용해 먹다가 재개발시키는 뭐 이런 식의 모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나라에 심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저는 이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과정의 설계를 해주는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느 한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생태적인 경험을 여러 교과에서 다차원적으로 이성적인 거를 넘어서서 정서적인 것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건가,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주로 컨설팅도 좀 하는데요. 이건 최근에 작년에 어떤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 농부 교사,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도와드렸는데, 이분들의 프로그램을 유네스코의 그 지속가능 발전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ESD 인증.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같은 기관들도 많이 합니다. 2년마다 주기로 하는데 한 3대1 경쟁률로 한 20개 기관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인증을 할 때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일종의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결과로서 만들어내느냐인데, 이거 좀 그 2026년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컨설팅 하면서 이제 보고서 제안하는 것까지 했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머리 질적으로 심화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네, 2024년 이제 요거는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항상 그 전에 한 사이클로 완성된 것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주에서 이제 이 선생님, 강주희라는 선생님 평화마을 진짜 어린이 농부 교사로서 초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한데 이제 한 15년 생태 전환 교육을 고민해 오셨던 이제 교사로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거거든요. 네.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그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개로 그 공동체 텃밭과 연결시켜서 학교 교육 과정으로 모아내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이제 마을 활동가들하고 하는 프로그램. 학생 수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네, 컨셉은 농사, 예술, 평화라는 개념으로 주제를 잡아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키는. 그리고 이제 컨셉을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 활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이 활동들을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근데 밀년의 사이클은 농사의 주기하고 거의 같는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쭉 그 농사하는 것, 그리고 농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생 참여를 어떻게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때 과제에 맞게 하나의 이벤트였는데, 프로젝트였는데, 이건 직접 생태 건축을 직접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집을 짓는 과정들을 직접 학생들이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재원을 마을에서 이 센터에서 그 재단법인에서 일종 융자식으로 빌려주고, 학생들이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 햇빛장이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파주 헤이리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그 농산물을 갖고 만든 걸로 버는 수익으로 갚는 방식. 이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농사도 짓고 저도 이제 이거 멘토로 한번 참여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팔고 마을에서 나온 것들을 농산물을 팔고 가공한 것까지 팔고 이 안에서 예술활동과 연결시키고 평화의 메시지로 가는 이런 식의 사이클을 학생들이 이제 1년의 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또 하나가 이 설계된 활동이 한 90%, 70%라면 30%는 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올 수 있는 여백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여백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식의 공간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나가냐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여기서 조금 보시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 텃밭에서 유기묘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유기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긴급 구조를 하고 다시 긴급 구조를 해서 나온 그 드는 비용을 또 마을 공동체에서 일종의 먼저 선 지급을 해주고 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바자회를 또 기획을 해서 물건을 그 특별 도움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걷어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기후정의 대행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제를 갖고 참여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것들을 안내하고 참여한 다음에 다시 완료하는 이런 일종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네. 이제 이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그 기관 인증을 해줘서 인증장이 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인증장이 되면 그 텃밭에다가 다 이제 인증장을 부여놓고 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뭐 재정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원을 해주면서 일종의 한국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대표적인 일종의 인증 기관으로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워크숍 데이를 열어서 서로 간에 올해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나 뭐 이런 것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가 진행이 돼서 학생들이 쭉 한 사이클로 딱 진행되게 되는 거죠. 쭉 이제 진행되는데 아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지금 1년 동안 이 주기를 진행하시는 흐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질이 높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 들려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지속성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하나의 흐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나가면은 선생님들에서 일종의 공동의 하나의 이제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굉장히 학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 실천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ABCD의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도농의 도시농업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딱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나 이런 걸로 딱 설정이 돼 있어서 일종의 이 안에서 각각의 사례가 소개되는 방식인데 선생님들도 이걸 아까 저한테 자문을 했던 이유가 너무 사례 중심으로 가면 전체적인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일종의 가려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드러내고 이 안에서 사례들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려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보면 직접 이 유기묘를 갖고 퍼머컬처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그 워크숍에 이제 도시농업 활동가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구조를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는 홍보를 하고 여기에 물건을 팔러 왔던 분들이 자기 물건 하나씩을 기부를 해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2주 후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 팔아서 이 돈을 갖고 이제 이 친구의 구조를 하는 이제 병원비를 하는 이런 식의 사이클을 학생들이 한 사이클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쭉. 그럼 이제 학생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도 참여하는 이런 현실과의 연결도 시키고 학생들이 같이 그 도시 공동체 텃밭의 일원으로서 어떤 활동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고. 네. 이건 뭐 뒤에 또 봐주세요. 네. 뒤에 영상을 놔뒀으니까 다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영상, 이 프로그램들을 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실천의 통합성,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행동이 학습에 얼마나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떤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단발적인 캠프나 일회성이 아니라 이쪽에 이사회 공식 프로젝트로 모집, 계획 운영이, 이거면 지금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갖고, 최근에 이제 저희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생태전환 교육을 갖고 유치원 안에서 좀 3세, 4세, 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고 싶은데 활동들이 좀 묶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전에 어떤 파주동 컨설팅 사례를 얘기 드리면서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유치원은 놀이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교과서가 이렇게 활동이 있고 대부분이 유치원은 놀이 교육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놀이를 지역 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하고 싶다. 지역 활동가와 연계한.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어떤 주제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 준 게 이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놓고 마을에서 연결시키고 싶은 거점들을 한번 소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 마을에 협동조합이 있고, 되게 서울에서 되게 긴 황토길이 있고, 뒤에 천왕산이 있고, 우리 학교에 텃밭 텃논이 있다. 그리고 마을 회관도 일종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종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필터는 한 3개 정도씩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 놓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음 주에 이제 연간에 이제 누리과정의 놀이 기반 교육을 갖고 한번 짜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짜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누리과정의 놀이 기반을 이런 활동들을 지속 가능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간 생태전환 활동들을 농사 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결시킬지, 이런 식의 것들을 짜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제가 말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만은 일종의 전문가 네트워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농사는 일종의 하나의 일련의 순환이기 때문에 일종의 절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장소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일종의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한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활동들은 이렇게 연결시키자. 근데 이 활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일종의, 이게 하나의 절기별 프레임워크고,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종의 놀이, 움직임의 활동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를 놀이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매치시킨 다음에 이제 연결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독일에서도 나왔던 유아들이 물질과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놀이와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드러내기, 기록하기, 섞기, 쌓기, 옮기기, 흐르게 하기,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매칭시켜서 이렇게 활동을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병설 유치원 원장이기도 하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협조 관계는 철저하게 해주겠다. 활동은 선생님들이 이제 하실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협동조합이나 마을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제가 학교에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을 일종의 자문 그룹으로 위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세팅을 이렇게 시키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 요거는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면 되겠고, 이런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어떠냐면 직접 수업을 짜는 워크숍을 서울에서도 하기 때문에 교사가 아닌, 이제 여기는 도시농업 활동가들이신데 또 환경교육사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사 3급과 관련된 교육과정, 일종의 교육과정을 짜는 연습들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잘 짜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거의 선생님들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말하면 학교 여기 뭐 교사 출신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 저도 제 개인적인 교사의 경험으로 해보면 교육과정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평가 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저도 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 잡는 방법은 뭐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엄마한테 내가 말할 건데 이러면 또 잘 잡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건 다른 나라도 보면 학교 밖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밖에서 도시농업을 하거나 뭐를 했던 분들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해온 훌륭한 교육과정 전문가라는 사실을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만 전문가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 컨텐츠의 전문가는 그분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고. 컨텐츠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고 그걸 수업과 교육과정으로 연결시키는 전문가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저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러니까 자꾸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헌반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짜는 연습들을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뭐고 여러분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전체 주기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텃밭이라는 하는 공간에서 적어도 수업을 할 때 구현해야 될 요소가 아까 그 텃밭의 5가지인 것처럼 이런 식의 나중에 제가 이거 한글로도 템플릿으로 직접 써놓을 수 있는 툴도 드릴게요. 그래서 딱 써놓게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 수업이 시작될 거고 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인 경험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를 구축할 거예요, 수업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말고 어떤 사람이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떤 시간 구조로 따를 겁니다. 한 시간 끝날 거예요? 아니면 뭐 한 학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정을 남기고 싶은가요?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놓고 체크리스트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수업이건 이런 4단계의 사이클로 돌아간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성찰하게 되고 그걸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서 이제 수업 이후에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적용의 모습들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수업을 짤 때 요 5가지를 꼭 체크하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어떤 시간을 갖고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 안에서 이 수업과 관련한 어떤 협력자를 구축해야 될 건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은 뭔가를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원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년을 대상으로 주고 몇 학년에 8차시를 짜라. 2차시씩 4블럭이고 그러면 이 수업에서 핵심으로 해야 될 질문들을 뭔지 던지게 하고 이게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체크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정하고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채우게 해서 수업을 딱 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요소 중에서 모든 7가지 요소를 모든 수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플라스틱의 하루, 기후위기 속의 나, 그래서 교실 가정, 뭐 축제 참여, 분해 경험, 뭐 이런 식으로 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짜는 연습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짜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수업 흐름을 갖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움을 연결할 건가 이렇게 다 짜고나서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들 한 5명씩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걸 같이 묶어내서 연결시키니까 이거 훌륭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각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제가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학년별로도 다르게 해봤던 이유는 1, 2, 3, 4, 5, 6이 좀 연속성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계를 해봤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쭉 자기가 해야 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수업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하는 건데 어떤 경험들을 디자인할 거냐. 해서 이제 이 7개를 딱 해놓고 특히나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잘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평가가 이렇게 4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인지적으로 뭘 알았는지. 우리나라는 이것 배우면 끝났죠. 근데 정서적으로 어떻게 됐고 실천이 어떻게 됐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른 도구로 수업에서 체크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성장했는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나가서 아까
이제 설계 딱 해서 한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되면은, 이제 좀 겹친 게 있네요. 제가 저기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 합쳐진 게 있어요. 제가 좀 빨리 넘겨볼게요. 근데 두 개가 합쳐졌나 봐요. 제가 다른 강의 갖고를 모으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로 쭉 묶어가지고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묶어서 나온 것들이 전체적인 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가 어디였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도 한번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종의 공동체 터파를 중심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인도농의 프레임워크 딱 해서 일종의 하나의 틀을 딱 갖고 나오면 일종의 매년 뭘 할까가 아니라 그 틀 안에서 활동들이 갱신되는 거고,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뭘 할까를 계속 모여서 얘기하면 머리가 하기도 전에 먼저 인지적으로 과부하가 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맨날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 큰 틀을 바꾸는 건 이제 큰 회의를 통해서 한번 바꾸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한 5년, 10년 주기로 바꿔요. 근데 그 틀을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서 뭔가 공백이 있는 지점은 없었는지 이런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프레임워크 틀을 짤 때 그 아까 말한 그 환경교육사 얘기할 때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학습자가 어떤 미래에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욕하는 들 비워놓고 채워보게 하면 하나씩 그 5명이 앉았으니까 6명이 하나씩 붙이는 거죠, 스티커로.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였어요.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다양성이고 책임, 회복 탄력성, 연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니까 위에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어떻게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이걸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마 밖에 있는 분들이 하긴 더 쉬워요. 왜냐면 너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딱 교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키워드를 뽑으셨더라고요. 공동체, 디지털 전환, 생태 시민성, 자립, 진로. 굉장히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4가지는 빼놓고. 최근에 최경진 장관이 그 환경단체에서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2026년 주 업무 대통령 보고사항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생태전환이 한 페이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생태전환이 한 페이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구체화될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 하나가 학교를 생태적으로 개방하겠다. 공원화하고 이러면서. 되게 거기 아주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시죠? 학교를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 다 심사하면서 사전 예약제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유롭게 오가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보호되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 누구도 맞겠다 이러면 항상 문제는 극단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이 어느 경로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 공동체에 의해서 그 조직이 보호되도록 하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캐치를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럼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 없을 때 어디에 구멍이 있어. 그런 경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어떻게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거냐, 학생의 진로와 자립은 어떻게 할 거냐, 자꾸 그 마을을 떠나는 교육에서 그 마을에 뿌리 내리는 교육은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활동, 공동체 터파 활동하면서 하시는 방법들이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참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공감하고 상호작용하고 상상력을 갖는 것도 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 우리 남동이라는 곳에서의, 인천이라는 곳에서의 맥락적인 사고, 인천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영역, 비판적 이해, 이런 건데, 이 4가지를 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제 하나씩을 잡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매 파란색의 주제들은 내가 이번에 우리 인도 농에서 하려고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가 뭐냐, 1년에. 요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단체들이 다 이 파란색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주제들이 일종의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에 하나씩 드는 거죠. 뭐 기후위기, 전환을 위한 직접 행동, 탈성장, 에너지 전환, 기후난민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모델들을 만들어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탈성장 담론들이 좀 더 잘 다뤄진 것 같다.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여기에 취직하자. 뭐 이런 식의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밖에서 도시 안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거.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 도시는 조건 지어져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하나가 다른 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순환적인 사고, 일종의 흐름,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뒤에 있는 활동들은 이런 맥락에서 제가 했었던 실천이니까 굳이 이제 강조드릴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도 던지는 질문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텃밭에 있는 식물들이나 것들과 학생들의 사진을 하나씩 배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끼리 민주화와 평등한 관계,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성장에서 소외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텃밭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를 고민해 볼까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미션을 부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하나의 꼬마 농부이고 동시에 환경운동가이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미션들을 부여하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환경운동가로서 이제 텃밭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데 이제 뒤 요 한 세 장만 보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이번에 구로구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일종의 비생물 환경의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구로구청에 관악구청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의회를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서울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인천 환경의회 이런 것처럼 환경의회를 하는 거였는데 이 지역에 환경의회를 세우고 학생들이 대표로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구의원들이나 뭐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는 회의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시민의회처럼. 근데 시민환경의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 모델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학급회의를 일종의 비인간 의회 형식으로 진행을 2년 동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제를 하나씩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가지고 잘 리스치라고 해서 바퀴 한 4개 달아가지고 교실에서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책을 의자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3월달에 공지를 하고 이제 7월달 수업을 할 때 톱을 갖고 잘라 딱 갔는데 자르고 있는데 학생이 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거기서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 나무는 죽은 건가 사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이제 그 다음에 학급회의에 가서 공식 의제로 삼은 겁니다. 이 나무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막 토론한 거죠. 1시간 반 동안. 이 생물하고 여기 식물에게 입장에서는 이 나물은 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일종의 집과 같은 거니까 땅과 같은 거니까 이 나무를 잘라버리면 이 식물도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식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살아있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이 나무는 되지 못하고 그냥 유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인천에서 경인교대에서 미술을 참여형 수업으로 박사과정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을 참가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내용이 논문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박사학위 논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거 지렁이를 딱 잡아왔어요. 수업 중에 교실에서 비 오는 날.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어떤 애는 버리려고 하는데 더러워 막 이런 애도 있고 막 죽겠다 왜 가져왔어 그랬는데 살려주면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어떤 날은 많이 나오던데 막 도로 가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지렁이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지렁이가 이동하는 통로들 그러니까 지렁이가 어디서 출몰해서 어디서 죽고 조사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렁이 통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막 이런 식의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교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문제는 또 어떤 거였냐면, 혹시 네 이겁니다. 과학 시간에 광합성 이런 거 식물 배추인나비 실험하고 나서 실험 끝나면 저렇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다시 심어줬고요.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식물을 관찰한 후 텃밭이나 풀밭에 버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이거 갖고 토론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식물 실험이 끝난 이후에는 애도 끝까지 잘 자라다가 생을 다해서 죽게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곳에 선생님들이 이제 부끄러움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시 심어놓고 이제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조금 더 수준 높았던 게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텃밭이 아닌 풀밭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다른 풀들과 경쟁을 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땅이 원래 풀들의 밭인데 옥수수 심어놨는데 이게 풀을 뽑는 게 아니야. 옥수수가 그냥 이거 갖고 막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이거 텃밭은 우리가 길러먹고 말고 뽑아주지만 우리는 텃밭이 아닌 풀밭에 심었기 때문에 옥수수도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고, 뭐 이 친구는 우리가 먹을 옥수수를 잘 자라게 해야 한다. 방해가 된다면 풀동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희를 머리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명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편리해진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다 반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 것인가, 어디까지를 문명화해서 멈출 것인가. 그래서 생태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개척해서 할 수 있는 장소만큼이나 그냥 풀로서 자라서 있는 공간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확대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로 가지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느냐, 어디까지를 스스로 올라가다가 죽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럼 이제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라갈 수 없는 친구들부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밭이 전체적인 1년 내내 교육과정의 흐름 안에서 이제 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직접 한 문장씩을 썼던, 한 문장씩 써서 문장을 일종의 대통령 신년사 팀처럼 그 팀들이 있어서 이제 이걸 이제 서로 낸 걸 갖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문을 만드는 과정도 다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이름을 같이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쭉 하고. 이런 흐름이 1년의 사이클로 쭉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했던 거고, 이런 사이클은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서 부끄럽기도 한 게 선생님들은 이미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뒤에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공유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래서 마을에 가서 제가 교장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과 같이 생태전환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장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공모교장이기 때문에 공모교장 할 때 많은 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생태전환 교육 때문에 교장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왕초등학교에서 생태전환 교육 텃밭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수업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동아리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예산을 따다가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워크숍을 열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 자연 생태를 관찰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간을 넘어서는 일종의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게 할 거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느린 감각을 회복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한 발짝만 나가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 뒤에 맹꽁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맹꽁이
관련돼서 얘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꽁이 소리 나서 싫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존재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나와 공존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걸 일종의 생태적인 감수성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을과 연결시키고, 마을로 돌아가고, 마을과 함께하고, 뭐 학생들이 마을 속에서 단순히 심어놓고 수확하는 거라면 하지 말자. 그 중간의 과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나와서 보고 뭐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그 마을에 나가서 함께하고, 이건 협동조합 안에서 밖에 나오는 이런 우리 여기 도시농업 네트워크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에 나가서 수업에 많은 수업들을 아예 여기 이쪽에 강사분들에게 제가 위탁으로 학교장으로서 일괄 결제를 해놓고 1, 2, 3, 4, 5, 6학년이 다 이 수업은 여기 나가서 하겠어요. 여기 마을에 가서.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다 수업 교육 과정에 대한 디자인을 사전 컨설팅을 해서 해놓고 선생님들은 가서 거기 그 마을에 걷고 그 마을에서 수업을 하고 마을 활동가들에 의해서 한 다음에 다시 교실로 복귀하는 이런 사이클이 완성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이 뭐 되게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고 즐겁다고 느끼게 됐고, 네. 이렇게 이제 뭐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기스가 농사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얹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진행이 됐던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네. 네. 땡큐. 네. 네. 이건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자료는 제가 조금 정돈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걸로 반복됐던 거 이런 거 줄여 해서 공유 드릴게요. 네. 네. 학생들 체험하는데 원래 키워서 나비까지 돼서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키트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키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모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모 심는 것도 학교 안에 학부모들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직접 벼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서울에서 농사 이제 옛날에 누구죠? 저기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도지사가,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의 꿈을 안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와 광역시와 농부를 충남 농부를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광역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저기 충남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남에 있는 농부들을 매칭시켜서 농부들이 돈을 받고 와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오는데 질소 이런 거 주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월 달에 와서 수확을 하고 떡 나눠주고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학교는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는 제가 학부모님들 생태전환 교육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벼를 직접 발화시켜서 토종벼 중에 모를 자라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토종벼를 갖고 학생들이 심어요. 토종벼에서 나온 모를. 그래서 심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충남에서 오는 건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해마다 그게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기 상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네. 왜냐면 거기 돈이 대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쓴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네. 키트 같은 거죠, 그것도. 그래서 학교에 그거 골치예요. 해서 싸놓고. 그럼 또 이쪽에 새로 와요. 그럼 또 새로 뜯어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흙도 그냥 작년에 뒤집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심어서 한 벼를 갖고, 티움 갖고, 모내기 심고, 호태 이런 거 사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확하고, 이런, 심지어 손으로 하나하나 다 까보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딱 진행되고 있어서 키트는 최대한 좀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질문. 네. 저희가 어쨌든 학교 텃밭 교육을 하고 교육 활동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하면 월 2회 정도 가서 교육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생태 전환 교육을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월 2에 2시간 혹은 4시간 이 정도의 시간에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 말고는 그 텃밭과 그 아이들은 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 시간을 위한 텃밭이고 네. 그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학교 안에서의 사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도 심고, 심지어 심고 수학할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나마 2번 가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학교 나머지 선생님들은 뭐 그냥 가서 딱 해서 뒤에 있다가 이렇게 딱 해서 자 심어 아까 이게 약간 뒤에서 임장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가서 그나마 저희 학교 되니까 관찰하고 중간에 와서 놀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외부에서 불러서 하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활동가들이 2번밖에 안 돼서 2번 갖고 뭐가 돼? 라고 하면은 얘기가 통할 텐데 이쪽은 더 안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워크숍이나 관심 있는 일종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키면서 이제 그거 외에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동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까 유치원도 제안했는데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숫자를 2번밖에 안 된다면 좀 더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좀 더 넓혀보자 해서 일단은 학년 유치원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쫙 세팅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5학년만 가고 6학년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3학년부터 3살부터 6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활동가들 분들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활동들도 놀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설계들이 가능하고, 이제 이분들이 봉사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일종의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도 이분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아까 자문단으로 모셔가지고 자문단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면서 자문료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서너 분의 힘만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구로구청에 돈을 요청을 해서 동아리 지원을 받고 싶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일종의 평생교육이라는 의미로 불러서 일종의 1,000만 원 받아서 1년 동안에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강사 워크숍. 그래서 우리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농법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가자. 이렇게 뚝 하니까 또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더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이 생기는 거여서 이게 딱 어느 한쪽의 문제로 그 사안의 문제로만 해결하기는, 그렇게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또 최근에 제가 2023년부터 교장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 또 제안한 게 뭐였냐면 인근의 초등학교 교장님, 중학교 교장님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교장님 한 분 같이 넷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좀 이 좋은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여기도 가시고 중학교도 연결해서 하고 싶다고 가시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거 괜찮네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계 생태전환 교육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시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식 들었다 그러면서 3,00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생각 같아서는 저만 꿀꺽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 지역 교장님들이랑 모여서 우리 같이 쓰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내년에 지역 연계를 좀 더 확대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세일즈를 하고 이거 굉장히 서울 드문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모델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놓고 요 틀 안에서 도시농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네트워크를 묶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함께 움직여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성과를 교육적으로 해석해서 교육청에 의미화 시켜주는 역할하고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 이분들에게는 너무 제일 걱정되는 게 소진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좋은 것도 활동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으쌰하다가 지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그 기관을 교육청에게 공적조서 아시죠? 그러니까 상 받으려면 공적조서를 제가 활동가 한 분, 그 기관
뭐 예를 들면 도시농업 네트워크 기관을 써서 공적조사를 두 개를 다 제가 써서 결제 필요 없으니까 제가 교장이니까 써서 했는데 지난주에 두 개 다 표창이 온 거예요. 개인 표창하고 기관 표창. 그래서 또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성과를 교육청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신나셔가지고 그 성장 체제를 만들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교장이 승진 점수를 따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학교 구성원들이 뽑거나 공모를 해서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빼고 대부분의 나라는 공립학교라고 해도 교사가 그 학교에 가서 본인이 특별하게 옮길 의향가 없으면 정년까지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과 결합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4년마다 5년마다 이동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마을과 왜 관계가 돼야 되지? 그리고 나는 여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생각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구청하고 교육청이 따로 놀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 전화하면 그거는 구청에 전화해 보세요. 학교로 딱 들어오면 그거는 교육청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청, 교육청이 나눠져 있는 나라에서는 마을 활동가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적당할 때 그냥 싸게 데려다 쓰는 사람.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정도로밖에.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을 약간 대신해 주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학교가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학교는 그냥 쭉 1년 수업 짜놓고 그냥 내 수업에 필요한 거 할 때 이쪽에서 사람 불러다가 쓰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것만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는 교육 과정을 학교가 짠단 말이에요. 교사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짜면 안 바뀌고 그러니까 잘 짜야 되잖아요. 그 짜는 과정이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학교 교육과 연결되어 있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서 생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지역장을 최대한 연결시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인천시 전체의 교육감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여기 무슨 교육지원청이죠? 네?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선거를 해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광역으로 따지면 너무 크죠. 다른 나라도 아니면 주지사급이잖아요. 주지사급. 인천시의 교육감이 인천 전체의 교육을 다 통괄하기에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결정 권한은 작아질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이런 자치 구별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글쎄요 이재명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교육 혁신 방안에 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한 거의 한 반 정도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되게 강조드리고 싶었던 요거요. 네, 요거는 선생님들이 도시 안에서의 농업을 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에게 활동가들이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건 따로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차 타고 오면서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저기 맥도날드에서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 단순하게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 한 도시를 전환시키는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고 이 활동들은 실제로는 그래서 도시농업은 그냥 뭐 도시에서 농업이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의 농업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아방가르드적이고 네 매우 저항적인 운동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왜냐면 그 도시의 모든 물류가 집중되면서 반농사와 지역을 소멸시키는 이 중심 모든 인구를 빨아들이고는 그 집중된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공간들을 더 높이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텃밭으로 사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아직
아직 완전하게 문명에 장악되지 않는 서식지를 생물 다양성과 연결시키면서 시멘트 밑에 물과 토양의 회복을 일종의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는 공간에 대한 연습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거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여러 가지의 잃어버린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감각들을 학생들이 일깨우고 정서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실천에 매우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뭐 그래서 좋은 교육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태적 전환적 교육학적인 의미를 갖는 실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들이 끊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